어둠이 짙게 깔린 숲, 날카로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핥히는 소리와 함께 사나운 늑대의 울음소리가 지리산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그 울음소리 한가운데 겁에 질린 개의 비명과 인간들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집니다. 이윽고 건장한 사내의 손에 들려있던 하얀 진돗가의 한 마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 늑대 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던져집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이 가여운 생명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하지만 잠시 후 어미 늑대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은 이 모든 비극을 계획했던 인간들을 경악과 충격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산산조각 난 탐욕 앞에서 드러난 위대한 생명의 비밀, 그리고 한 노인의 꺼지지 않는 사랑이 빚어낸 처절한 사투,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단순한 충견을 넘어 영물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진돗가의 백두가 있었습니다. 야, 그럼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산, 지리산의 깊고도 은밀한 골짜기, 문명의 이기가 채 닿지 않은 그곳에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김노인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고, 투박하지만 강단 있는 손은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이의 정직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 전부였던 것은 바로 백두산의 기상을 닮은 듯한 흰 털을 가진 진돗가의 백두였습니다. 백두는 그저 주인을 따르는 평범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는 마치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 영민함은 때때로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김노인이 새벽 안개를 헤치며 약초를 캐러 나설 때면 백두는 언제나 반 발짝 앞에서 길을 살피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험한 산길에서는 노인의 지친 다리를 걱정하듯 걸음을 늦추었고, 멧돼지라도 나타날 기미가 보이면 산이 울릴 듯한 짖음으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노인이 툇마루에 앉아 멀리 서쪽으로 기우는 해를 바라볼 때면 백두는 말없이 그의 발치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함께 그 고즈넉한 풍경을 나누었습니다. 노인이 무릎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면 백두는 마치 그 슬픔을 위로하려는 듯 노인의 손등에 따뜻한 혀를 가져다 대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노부부처럼 눈빛만으로도, 작은 몸짓 하나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고 어루만질 수 있는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외딴 산골짜기에서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단조롭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오래된 믿음 중에는 유난히 흰 털을 가진 동물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을 받은 영물링우로 여기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런 영물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길흉과 복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들 하지요. 백두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노인은 백두를 단순한 가축으로 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백두를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보내준 선물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지은 밥의 첫 술을 백두의 밥그릇에 덜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백두의 털을 빗겨주며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평화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깊은 산이 품고 있는 것이 비단 맑은 공기와 귀한 약초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검고 추악한 탐욕 또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노인과 백두의 소박한 행복 위로
어둡고 끈적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지리산의 귀한 산삼을 노리는 전문 밀렵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김 노인이 대대로 물려받은 산에 수십 년 묵은 천종 산삼이 있다는 헛소문을 듣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에 외딴 집을 지키는 노인과 개 한 마리는 그저 귀찮은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유난히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 치 앞을 보기 힘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김 노인은 이유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의 불안을 감지한 것일까요? 마당 한쪽에 엎드려 있던 백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낮은 신음과 함께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두의 시선은 굳건히 닫힌 살인문 너머 짙은 어둠이 깔린 숲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과연 무엇이 그들의 고요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일까요? 백두의 경계심 가득한 으르렁거림은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위험에 맞서는 결연한 의지이자 사랑하는 주인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경고였습니다. 김 노인은 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스산한 밤바람만이 불고 있었지만 백두는 여전히 꼬리털을 곤두선 채 어둠 속 한 점을 응시하며 짖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백두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진정시켰지만 백두의 눈빛 속에서 평소와 다른 강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 백두야. 괜찮아. 노인의 위로에도 백두의 경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인과 백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숲속에 숨어있던 3명의 사내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백두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 일단 멈춰야 했습니다. 저게 보통 내기가 아니군. 다음을 기약해야겠어. 백두의 비범함은 단순한 경계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연과 소통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신비로운 능력이었습니다. 몇 해 전 여름, 유난히 맑고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김 노인은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밭에 들깨를 심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백두는 여느 때처럼 노인의 뒤를 따랐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낑낑거리며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마치 가지 말라고, 제발 집에 있어 달라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이 녀석, 왜 이리 보채느냐? 금방 다녀올 것이다. 노인은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백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몇 걸음 떼자 이번에는 앞으로 달려나가 길을 막아서며 애처롭게 지저댔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절박하여 노인은 결국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산이 갑자기 거대한 울음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서 있던 곳에서 불과 몇십 보 앞 그가 가려던 밭으로 향하는 좁은 산길 위로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약해진 집안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만약 백두가 그를 막지 않았다면 노인은 지금쯤 차가운 흙더미 아래에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노인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흙먼지가 자욱한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백두를 끌어안았습니다. 백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저 주인의 품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백두의 행동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두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늘이 보낸 영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백두의 영민함은 위기 상황에서만 빛을 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노인에게는 지병인 신경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무릎과 허리가 끊어질 듯 쑤셔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의원에게 갈 형편도 그럴 기력도 없는 노인에게 유일한 약은 산 중턱 바위 틈에서 자라는 희귀한 약초였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한 날에는 그곳까지 가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끙끙 알아누워 신음소리를 내자 그의 곁을 지키던 백두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노인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나절이 지났을 무렵 백두가 흙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의 머리맡에 무언가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인의 신경통의 특효약인 바로 그 약초였습니다. 백두는 수없이 노인을 따라다니며 보았던 그 약초의 모양과 냄새를 기억하고 주인을 위해 직접 캐온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감동을 넘어선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이처럼 백두는 김 노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아들이었고 친구였으며 때로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들의 깊은 유대는 지리산의 전기처럼 맑고 순수했습니다. 한편 그들의 평화를 깨뜨리려던 밀렵꾼들은 백두의 존재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더격인 중년사내 박 씨는 욕심 많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그는 백두가 보통 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저 흰둥이 영물일세. 저놈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산삼은 구경도 못해. 그의 말에 젊은 공범 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설프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교활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이제 단순히 산삼을 훔치는 것을 넘어 한 생명을 해하려는 끔찍한 음모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두의 영민함을 역이용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백두의 절대적인 충성심, 바로 그것이 그들이 파고들 약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미끼로 백두를 유인하여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연 백두는 인간의 교활한 계략을 간파하고 주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충성심 때문에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될까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탐욕의 눈빛이 다시 한번 노인의 외딴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밀렵꾼들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악랄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김노인과 백두의 생활 방식을 멀리서 지켜보며 허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매일 저녁 식사 후 백두와 함께 집 뒤편의 작은 계곡으로 산책을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집이 비는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이 노리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계획의 중심에는 리더인 박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산을 오르내리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온 자로 동물의 습성은 물론 인간의 심리까지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아는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두 공범, 젊고 혈기왕성한 초혜 씨와 눈치 빠른 이 씨는 박 씨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따랐습니다. D다이로 정한 그날 밤, 달은 다시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었고 슬픈 짐승의 숨소리마저 삼킬 듯한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김 노인은 여느 때와 같이 저녁을 먹고 백두와 함께 산책에 나섰습니다. 백두는 그날따라 유난히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노인의 평온한 모습에 억지로 발걸음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곡물 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다다랐을 때 숲속에 숨어있던 초혜 씨가 미리 준비해둔 마른 나뭇가지를 힘껏 밟아 우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백두의 귀가 쫑긋 세워졌고 맹렬하게 짖으며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백두야, 돌아와. 노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백두는 주인을 지키려는 본능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밀렵꾼들이 계획한 1단계,
백두를 노인에게서 떼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당황하여 백두를 부르는 사이 박 씨와 이 씨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노인의 집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노인이 대대로 지켜왔다는 천종산삼이었습니다. 소문으로는 그 산삼이 집 안대들보이 비밀스러운 공간에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검소하고 단정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은 방 안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백두를 유인했던 최 씨가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 걔가 보통이 아닙니다. 금방 따돌리고 올 줄 알았는데 냄새를 맡고 벌써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최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백두가 훨씬 빠르고 영리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조급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장롱과 서랍을 닥치는 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낡은 옷가지들이 방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씨가 대들보 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형님. 박 씨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상자를 막 손에 넣으려는 순간 밖에서 성난 사자우와 같은 백두의 짖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백두는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낯선 이들의 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부술 듯한 기세로 달려든 백두의 모습에 젊은 두 공범은 겁에 질렸습니다. 형님, 뭐쓰어요? 저 개한테 물리면 뼈도 못 추리겠습니다. 박 씨는 다급하게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빠져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허둥지둥 뒷문으로 도망치는 순간 앞문으로 뛰어들어온 백두는 난장판이 된 방과 사라진 상자를 보고 상황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분노에 찬 백두의 눈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집을 더럽히고 주인의 소중한 것을 훔쳐간 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백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망치는 세 남자의 뒤를 쫓아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인의 것을 되찾으려는 한 마리 영물의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사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리산의 밤은 이제 3명의 비열한 인간과 한 마리의 충직한 개가 벌이는 숨막히는 추격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과연 백두는 그들을 따라잡고 주인의 보물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잔인한 계략에 휘말려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까요? 백두의 추격은 맹렬했습니다. 네, 발로 땅을 박차는 속도는 마치 화살과 같았고 산짐승의 그것처럼 거친 숨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밀렵꾼들은 필사적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산길에 익숙했지만 지리산의 정기와 주인을 향한 충성심으로 불타는 백두의 기세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백두와의 거리는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가장 뒤처져 있던 초애 씨의 등 뒤로 백두의 뜨거운 콧김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최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님, 잡히겠어요. 어떻게 좀 해봐요. 리더인 박 씨는 잠시 멈춰서더니 품고 있던 나무 상자를 이 씨에게 던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먼저 약속 장소로 가. 내가 저놈을 처리하고 뒤따라가지. 박 씨는 이 추격전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배낭에서 굵은 밧줄과 큼지막한 포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짐승을 다루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척했고 뒤따라온 백두가 자신을 덮치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백두는 박 씨의 목덜미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 씨는 재빨리 몸을 굴려 백두의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던지듯 펼친 포대를 백두의 머리 위로 덮어씌웠습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차단된 백두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포대를 찢어버릴 기세로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백두의 몸에 밧줄을 휘감아 순식간에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백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분노의 울음소리를 토해냈지만 단단히 묶인 밧줄은 그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추격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백두에게 있어 더 큰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박 씨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백두를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독한 놈? 하지만 그래봤자 짐승일 뿐이지. 한편 백두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온 김노인은 난장판이 된 집 안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대들보 위에 상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 든 것은 천종산삼이 아니었습니다. 산삼이 있다는 소문은 그저 헛소문일 뿐이었습니다. 상자 안에 든 것은 바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유품이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손때 묻은 은가락지, 그리고 노인에게 처음으로 써주었던 삐뚤빼뚤한 글씨의 편지. 그것은 노인에게 있어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삶의 전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단을 막기 위해 홀로 도둑들을 쫓아간 백두를 떠올렸습니다. 백두야, 내 백두.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백두가 사라진 어둠 속으로 무작정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에 묶인 백두를 어깨에 둘러맨 박 씨는 최 씨와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최 씨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이 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산에 버리고 갈까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놈은 그냥 버려두면 안 돼. 저 영물 같은 놈이 기어코 주인을 찾아가 우리가 한 짓을 알릴지도 몰라. 아주 확실하게 처리해야지. 그의 말에는 뼛속까지 시린 잔혹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확실한 처리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산 중턱, 인적이 끊긴 낡은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밀렵꾼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산삼 상자를 가지고 먼저 와 있던 이 씨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그들은 산삼이 아닌 낡은 유품들에 실망하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이내 체념하고 다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백두였습니다. 그들은 백두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박 씨의 머릿속에 한 가지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에는 포악하기로 소문난 늑대 무리가 서식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새끼를 낳아 극도로 예민하고 공격적인 어미 늑대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차 없이 물어 죽인다는 바로 그 늑대 무리. 박 씨는 바로 그곳에 백두를 던져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연의 섭리를 이용해 백두를 완벽하게 제거하려는 잔인한 음모였습니다. 과연 무력하게 묶인 백두는 이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동이특이도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밀렵꾼들의 잔혹한 음모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박 씨와 그의 일당은 밤새 낑낑거리며 저항하던 백두를 굵은 자루에 담아 입구를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백두는 자루 안에서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비좁은 공간과 숨막히는 공기는 그의 기력을 서서히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두가 담긴 자루를 번갈아 짊어지고 지리산의 더 깊고 험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늑대 골짜기라 불리는 산사람들조차 접근을 꺼리는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늑대 골짜기는 이름 그대로 늑대들의 소굴이었습니다.
험준한 바위 절벽과 빽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대낮에도 어두컴컴했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그곳의 우두머리인 잿빛 털의 어미 늑대는 교활하고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몇 달 전 새끼들을 낳은 후로는 그 포악함이 극에 달해 자신의 영역 근처에 얼씬거리는 모든 생명체를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멧돼지조차 그 어미 늑대와 마주치기를 피할 정도였습니다. 박 씨가 백두의 마지막 장소로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굶주리고 예민한 늑대 무리에게 백두는 그저 하룻밤의 먹잇감에 불과할 것이며 뼈 한 조각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걸어 늑대 골짜기 입구에 다다르자 공기의 흐름부터 달라졌습니다. 썩은 나무십 냄새와 함께 짐승의 비릿한 채취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끼, 늑대들의 장난치는 소리는 오히려 섬뜩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최 씨와 이 씨는 겁에 질린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형님, 정말 여기에 던져버릴 겁니까?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박 씨는 그들을 쏘아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와 저 개를 살려두는 게 더 위험해. 빨리 해치우고 이곳을 뜨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늑대들의 서식지 중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윽고 거대한 바위 아래 어둠침침한 동굴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어미 늑대의 굴이었습니다. 굴 주변에는 다른 짐승들의 뼈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그 포악함을 짐작게 했습니다. 박 씨는 일행에게 눈짓을 보내고 백두가 담긴 자루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자루에서 풀려난 백두는 며칠간의 감금과 굶주림으로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낯선 장소의 위험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낮은 경계음을 냈습니다. 박 씨는 백두의 목에 묶인 밧줄 끝을 잡고 그를 늑대굴 앞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백두는 네 발로 버티며 완강히 저항했지만 그의 힘으로는 건장한 성인 남자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굴 안에서 그들의 기척을 느낀 것일까요? 깊은 어둠 속에서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개의 안광이 번뜩이며 거대한 잿빛 어미 늑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고스란히 드러낸 채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한 흉포한 기세였습니다.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어미의 본능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와 이 씨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야, 이제 내 놈의 마지막이다. 박 씨는 비웃음을 날리며 백두를 묶은 밧줄을 힘껏 늑대굴 앞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힘없이 끌려간 백두는 어미 늑대와 불과 몇 걸음 되지 않는 거리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백두의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어미 늑대는 금방이라도 백두의 목덜미를 물어 끊을 듯이 천천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명의 밀렵꾼은 이제 곧 벌어질 끔찍하고 잔인한 쇼를 기대하며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라면 백두는 처참하게 찢겨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어미 늑대는 어떤 행동을 보인 것일까요? 죽음의 냄새가 늑대 골짜기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미 늑대는 한 걸음 신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백두에게 다가왔습니다. 근육질의 몸은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 긴장해 있었고 콧구멍은 가늘게 떨리며 낯선 침입자의 냄새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백두는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목에 걸린 밧줄은 그의 마지막 저항마저 앗아갔고
눈앞에 거대한 어미 늑대가 뿜어내는 살기는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눈을 감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그의 뇌리에는 주인 김 노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리움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밀렵꾼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입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저 귀찮은 개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늑대의 먹이가 될 것이고 자신들의 범행은 완벽하게 묻힐 터였습니다. 그는 승리를 예감하며 곧 벌어질 피의 향연을 기대했습니다. 최 씨와 이 씨 역시 공포에 떨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연의 가장 원초적이고 잔혹한 생존 법칙이 눈앞에서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미 늑대는 마침내 백두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늑대는 고개를 숙여 백두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낯선 개의 냄새, 인간의 냄새, 그리고 그 안에 섞인 희미하고도 익숙한 어떤 향기, 늑대의 코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팽팽했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백두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자신의 목을 파고드는 고통을 예상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끔찍한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하고 축축한 무언가가 그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백두가 실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던 어미 늑대가 마치 자신의 새끼를 핥아주듯 부드럽게 백두의 얼굴과 목덜미를 핥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행동에는 어떠한 적이도 공격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움과 반가움, 그리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밀렵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공격을 안 하지? 최 씨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박 씨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수십 년 밀렵꾼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늑대가, 그것도 새끼를 둔 예민한 어미 늑대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다른 종의 개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핥아준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미 늑대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백두의 목을 올가매고 있는 밧줄을 발견하고는 날카로운 이빨로 그것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질긴 밧줄은 늑대의 이빨에도 쉽게 끊어지지 않았지만 어미 늑대는 잇몸에서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집요하게 밧줄을 물어뜯었습니다. 마침내 툭하는 소리와 함께 밧줄이 끊어지고 백두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백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미 늑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미 늑대는 그런 백두를 향해 코를 비비며 가르랑거리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후 굴 안에서 호기심을 참지 못한 새끼 늑대 3마리가 깡충깡충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처음 보는 하얀 개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어미 늑대는 새끼들이 백두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고 장난을 거는 것을 조금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밀렵꾼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왜? 어째서 저 늑대는 진돗개를 해치지 않는 것인가? 그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잔인한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실패를 넘어 무언가 거대하고
신비로운 힘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 앞에서 완전히 조롱당한 셈이었습니다. 과연 백두와 어미 늑대 사이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인연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인간의 오만함은 또 한 번 고개를 숙여야만 할 것입니다. 밀렵꾼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은 잔인한 현실이 아니라 차라리 초현실적인 꿈에 가까웠습니다. 굶주린 늑대에게 던져진 개는 잡아먹히는 대신 마치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만난 것처럼 환대받고 있었습니다. 어미 늑대는 백두의 상처를 핥아주었고 새끼 늑대들은 낯선 손님 주위를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두 역시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새끼들의 장난을 묵묵히 받아주며 어미 늑대의 호의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 씨는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적게. 진짜 요물이었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미신과 불길한 상상들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경악했던 이유는 어미 늑대가 백두를 공격하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미 늑대는 백두를 핥아주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밀렵꾼들이 숨어있는 쪽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 백두를 대할 때의 온화함과는 180도 다른 자신의 새끼와 새로운 가족을 위협하는 적에 대한 살기 그 자체였습니다. 크르르릉. 어미 늑대의 위협적인 소리에 놀란 밀렵꾼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내 손님에게서 당장 떨어져 라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백두는 자신들이 함부로 해할 수 없는 늑대 무리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자 밀렵꾼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늑대 골짜기를 빠져나오는 내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이 백두와 어미 늑대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늦어름 날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백두가 김 노인과 함께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었던 날이었습니다. 짙은 안개와 폭우 속에서 노인과 헤어진 백두는 필사적으로 주인의 냄새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백두는 덤불 속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품고 다가간 백두는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직 솜털이 채 가시지 않은 어린 새끼 늑대 한 마리가 밀렵꾼들이 설치해 놓은 쇠덫에 앞발이 끼인 채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덫은 새끼, 늑대의 살을 파고들어 뼈가 보일 지경이었고 주변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보통의 개였다면 늑대의 냄새를 맡고 피하거나 혹은 저기를 드러내며 공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두는 달랐습니다. 그는 새끼 늑대의 고통스러운 눈빛에서 어미를 잃은 공포와 살고 싶다는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백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덫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둥이와 앞발을 이용해 덫을 벌리려고 애썼습니다. 날카로운 쇠붙이가 입안을 긁어 피가 났지만 백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덫이 벌어졌고 새끼 늑대는 간신히 피투성이의 앞발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새끼 늑대는 겁에 질려 다리를 절뚝이며 도망치려 했지만 기력이 다해 이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백두는 그런 새끼 늑대에게 다가가 상처를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개의 침에는 상처를 소독하고 치유를 돕는 성분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일부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백두의 행동은 그런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다른 생명에 대한 순수한 연민이자 공감이었습니다. 백두는 기력을 차릴 때까지 새끼 늑대의 곁을 지켰고 자신의 천으로 비에 젖은 새끼의 몸을 덮여주었습니다. 한참 후 멀리서 들려오는 어미 늑대의 애타는 울음소리를 들은 새끼, 늑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절뚝이며 어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백두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본 후 다시 주인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백두에게 구조되었던 새끼 늑대, 그리고 오늘 백두의 목숨을 구해준 어미 늑대,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어미 늑대가 그날 잃어버릴 뻔했던 자신의 새끼를 구해준 은인이 백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어미 늑대는 백두의 냄새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자신의 새끼 냄새, 그리고 그날의 피 냄새를 기억해냈습니다. 종족을 뛰어넘은 생명의 은혜, 어미 늑대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새끼를 구해준 고귀한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백두를 자신의 무리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밀렵꾼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반전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 속에서 동물의 위대한 모성과 의리가 기적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늑대 무리의 일원이 된 백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라진 백두를 찾아 헤매는 김노인은 과연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밀렵꾼들이 떠난 늑대 골짜기에는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백두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어리둥절했지만 어미 늑대와 새끼들의 순수한 호의에 서서히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는 며칠간의 굶주림과 갈증으로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백두의 상태를 알아챈 어미 늑대는 굴 한쪽에 숨겨두었던 먹이, 지난밤 사냥한 토끼 고기 한 점을 물어다 백두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새끼들에게 줄 양식을 기꺼이 내어준 것입니다. 백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허기짐을 이기지 못하고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어미 늑대는 마치 대견한 자식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단순한 은혜 갚음을 넘어 종과 언어를 초월한 깊은 교감의 시작이었습니다. 과거 백두가 보여주었던 자비심은 어미 늑대의 기억 속에 단순한 사건으로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동물학자들 사이에서는 늑대와 같은 고등 포유류가 복잡한 사회 구조와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신이나 무리에게 도움을 준 개체를 기억하고 보답하려는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호혜적 이타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미 늑대의 행동은 바로 이 이론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계산적인 보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살려준 생명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담긴 지극한 모성의 발현이었습니다. 백두는 그렇게 늑대 무리와의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어미 늑대가 사냥을 나간 사이 굴에 남아 새끼 늑대들을 돌보는 보모 역할을 했습니다. 호기심 많고 장난기 심한 새끼들은 거대한 흰개를 살아있는 장난감처럼 여기며 그의 등 위로 올라타거나 꼬리를 물며 장난을 쳤습니다. 백두는 귀찮을 법도 했지만 묵묵히 그들의 장난을 받아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새끼 늑대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서 자신의 주인 김노인과 함께했던 평화로운 시간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면 백두는 굴 입구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경계를 섰습니다. 개 특유의 예민한 청각과 후각은 늑대 무리에게 훌륭한 경비 시스템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편 사라진 백두를 찾아 헤매는 김 노인의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백두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온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허망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노인의 낡은 신발은 다해지고 발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유품을 잃은 슬픔보다 목숨과도 같은 백두를 잃었다는 공포가 그의 온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백두야, 내 새끼야, 어디 있느냐? 노인의 애타는 절규는 지리산의 골짜기마다 스며들었지만 백두에게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져 갔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아졌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용빈 마당, 백두가 늘 엎드려 있던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걱정하며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산에서 길을 잃었거나 맹수에게 변을 당했을 것이라고 위로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백두가 살아있다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백두는 그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준 영물,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던 유일한 가족, 그런 백두가 허망하게 죽었을 리 없다고 노인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백두가 좋아하던 마른 명태를 불에 구워 살인문 밖에 놓아두었습니다. 백두가 냄새를 맡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등불을 켜고 집 앞 툇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백두가 사라진 숲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은 백두를 향한 노인의 사랑이었고 돌아올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과연 노인의 이 간절한 기다림은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늑대 무리의 일원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백두는 주인의 애타는 부름을 듣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과 동물의 깊은 유대는 이 잔인한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김 노인의 수색은 처절했습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백두와 함께 거닐었던 모든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약초를 캐던 바위 틈, 함께 땀을 식히던 계곡, 산딸기를 따먹던 숲길까지 모든 장소에는 백두와의 행복했던 추억이 깃들어 있었고 그 기억들은 칼날이 되어 노인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야위어 갔지만 백두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위태로운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총기가 사라지고 깊은 절망과 그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노인은 산 중턱에서 낯선 발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의 것으로 보이는 그 발자국은 자신의 집 주변을 맴돌다가 숲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급하게 찍힌 백두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밤 도둑들의 흔적이며 백두가 그들을 쫓아갔다는 증거라는 것을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백두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다. 노인은 발자국을 따라 필사적으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발자국은 험한 산길과 낙엽 더미 속에서 이내 희미해졌습니다. 길을 잃은 노인은 만견자실하여 바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고 산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백두야,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노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하얀 것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근처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백두의 털 한 줌이었습니다. 도둑들과 사투를 벌이다가 남겨진 흔적임이 분명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털을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백두가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노인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백두의 털을 소중히 품에 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든 백두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한편 늑대 무리와 함께 지내게 된 백두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애완견이나 충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생의 혹독한 생존 법칙에 적응해야 하는 무리의 일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미 늑대가 가져다주는 먹이에 의존했지만 백두는 곧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리에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간과 함께 살면서 익혔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예를 들어 늑대들이 사냥감을 쫓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백두는 인간 사냥꾼들이 하던 것처럼 바람의 방향을 읽고 소리를 죽여 목표물에 접근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미 늑대가 사슴 사냥에 나섰지만 날쌘 사슴은 번번이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습니다. 지쳐가는 늑대 무리 앞에서 백두는 홀로 다른 방향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는 사슴이 도망칠 길목을 미리 예측하고 그곳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슴이 나타나자 산이 울릴 듯한 우렁찬 짖음으로 사슴을 놀라게 하여 도망치는 방향을 틀게 만들었습니다. 백두의 예상대로 사슴은 어미 늑대가 기다리고 있는 방향으로 내달렸고 결국 늑대 무리는 손쉽게 사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늑대 무리는 백두를 단순한 손님이 아닌 무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전략가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두의 역할은 사냥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끼 늑대들에게 세상의 위험을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늑대 골짜기 주변에는 인간들이 설치해 놓은 덫이나 올무가 간혹 있었습니다. 야생에서 태어난 늑대들은 이런 인공적인 위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새끼 한 마리가 반짝이는 쇠덫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가려 하자 백두는 맹렬하게 짖으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과거 자신이 보았던 것처럼 덫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경고했습니다. 백두 덕분에 늑대 무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두는 늑대 무리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주인 김 노인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뜬 달을 볼 때면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등을 쓰다듬어 주던 노인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늑대 무리에 대한 의리와 주인을 향한 그리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과연 백두는 야생의 삶에 완전히 동화될까요? 아니면 주인을 향한 본능이 그를 다시 문명의 세계로 이끌게 될까요? 그의 운명은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백두는 늑대 무리의 일원으로서 완벽하게 녹아들었습니다. 그의 하얀 털은 잿빛 늑대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지만 이제 그 이질감은 누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두의 존재는 무리의 새로운 활력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미 늑대는 백두를 자신의 또 다른 새끼처럼 혹은 든든한 동반자처럼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사냥을 나갈 때면 항상 백두와 함께 전술을 짜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중요한 결정에 앞서 백두의 반응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백두의 지혜와 개의 본능이 결합된 사냥 방식은 무리의 생존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는 늑대들이 가지지 못한 예민한 후각으로 멀리 떨어진 먹잇감의 흔적을 찾아냈고 인간의 거주지 근처에서 나는 위험한 냄새화약 냄새나 농약 냄새 등을 감지하여 무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번은 굶주림에 지친 늑대들이 민가 근처의 닭장을 습격하려 했을 때 백두는 맹렬하게 짖으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것이 결국 더 큰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미 늑대는 백두의 강한 반대에 결국 발길을 돌렸고 그 덕분에 늑대 무리는
인간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새끼 늑대들에게 백두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다정한 형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은 백두의 등 위에서 잠이 들고 백두의 꼬리를 장난감 삼아 놀았습니다. 백두는 그들에게 생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풀이 독초인지, 어떤 버섯을 먹으면 안 되는지, 뱀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김 노인이 어린 백두에게 산의 법칙을 가르쳐 주었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백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의 사랑과 가르침을 새로운 가족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늑대와 개는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종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개는 늑대로부터 가축화된 동물로 이종 교배를 통해 번식 가능한 후손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백두와 늑대 무리의 소통에는 큰 장벽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으르렁거림, 꼬리의 움직임, 귀의 각도, 그리고 눈빛과 같은 몸짓 언어를 통해 복잡한 의사를 교환했습니다. 때로는 백두가 내는 짖음의 종류에 따라 늑대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짖음은 경고를, 길고 부드러운 짖음은 안심을 의미하는 그들만의 언어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운명 위로 또다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늑대 골짜기에서 백두를 버리고 도망쳤던 밀렵꾼들은 그날의 충격적인 광경을 잊지 못했습니다. 특히 리더인 박 씨는 분노와 모욕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개 개와 늑대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뒤틀린 자존심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고 그 복수심은 새로운 탐욕과 결합하여 더욱 끔찍한 계획을 낳았습니다. 그는 늑대 가죽이 비싼 값에 팔린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새끼를 거느린 어미 늑대와 그 무리를 통째로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박 씨는 더 강력한 총과 덫, 그리고 늑대 무리를 한 번에 몰살할 수 있는 독극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산삼이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향한 무자비한 학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초혜 씨와 이 씨를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 늑대 골짜기 기억하지? 그놈들을 싹 다 잡아버릴 거다. 늑대 가죽은 돈이 돼. 그리고 그 요물 같은 흰둥이 놈도 이번에야말로 내 손으로 끝장내주겠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겁에 질린 두 공범은 마지못해 그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잔인한 계획을 세우는 동안 늑대 골짜기의 백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바람의 냄새가 달라진 것 같았고 숲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주 둥지를 떠나 주변을 정찰했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본능이 거대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과 함께 살 때 느꼈던 바로 그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과연 백두는 자신의 새로운 가족인 늑대 무리를 인간의 잔혹한 탐욕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충성과 의리, 그리고 생존을 위한 또 한 번의 처절한 사투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밀렵꾼들의 두 번째 침입은 첫 번째보다 훨씬 교활하고 치밀했습니다. 박 씨는 늑대 무리의 이동 경로와 습성을 파악하기 위해 며칠 동안 늑대 골짜기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늑대들이 주로 물을 마시는 계곡, 상류와 사냥을 위해 지나다니는 좁은 길목들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 주요 길목들에 강력한 쇠덫을 설치하고 계곡물에는 치명적인 독을 풀어 늑대 무리를 한 번에 몰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가장 잔인하게 사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 박 씨, 일당은 안개를 틈타 조심스럽게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들은
늑대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냄새를 지우기 위해 짐승의 배설물을 몸에 바르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들은 계곡 상류의 무릉덩이에 무색무취의 독극물을 풀었고 늑대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좁은 협곡, 양쪽에는 나무십과 흙으로 위장한 대형 쇠덫지들을 촘촘히 설치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바위 뒤에 숨어 자신들이 설계한 죽음의 덫에 늑대 무리가 걸려 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각 늑대 골짜기의 굴 속에서는 새끼 늑대들이 아침에 허기를 채우기 위해 어미 젖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미 늑대는 새끼들을 핥아주며 곧 사냥을 겸한 아침 산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두는 굴 입구에 서서 밖의 공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코끝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이질적인 냄새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흙냄새도 풀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비릿한 쇠 냄새와 역한 화학약품 냄새가 섞여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개 후각은 늑대보다 특정 냄새, 특히 인공적인 화학 물질 냄새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인간과 함께 살아오면서 발달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백두의 온몸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는 즉시 낮게 으르렁거리며 무리에게 위험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은 그 냄새를 감지하지 못하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굴 밖으로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특히 목이 말랐던 새끼 늑대 한 마리가 계곡 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백두는 번개처럼 달려가 그 새끼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납고 절박한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너무나 단호하고 필사적이어서 어미 늑대조차 놀라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백두는 짖는 것을 멈추고 대신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곡 쪽을 향해 달려가다가 갑자기 땅에 쓰러져 버둥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마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덫이 설치된 협곡 방향을 향해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흉내를 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의 종류와 위치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지성을 가진 존재의 필사적인 의사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늑대들에게 저곳으로 가면 죽는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어미 늑대는 백두의 기이한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백두가 가진 비범한 예지력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백두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무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날카로운 울음소리로 새끼들을 굴 안으로 돌려보내고 다른 늑대들에게는 절대 계곡과 협곡 쪽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늑대 무리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우두머리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 씨는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젠장, 또 저 흰둥이 놈이야? 저놈이 또 우리 계획을 망치고 있어. 그의 예상대로라면 지금쯤 늑대들은 독이 든 물을 마시고 고통스럽게 쓰러지거나 덫에 걸려 비명을 지르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늑대 무리는 백두라는 단 하나의 변수 때문에 죽음의 덫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인간의 잔인한 계획과 한 마리 영물의 지혜로운 경고가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박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나와 손에 들고 있던 엽총을 하늘을 향해 쏘았습니다. 댕! 맨티스티. 하는 총성은 고요한 아침의 숲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늑대들을 놀라게 하여 혼비백산 달아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덫이 있는 곳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총소리에 놀란 늑대 무리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새끼들은 겁에 질려 울부짖었고 어른 늑대들도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백두와 어미 늑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무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인간의 총성 앞에 무릎을 꿇게 될까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의 막이 올랐습니다. 탱! 굉음과 함께 숲의 모든 생명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총성은 늑대 무리에게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공포의 소리였습니다.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겁에 질린 새끼 늑대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어미 늑대는 흩어지는 새끼들을 불러 모으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밀렵꾼들의 계획대로 공황에 빠진 늑대 몇 마리가 무작정 협곡 쪽, 즉 덫이 깔린 죽음의 길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백두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는 대신 가장 먼저 위험에 빠진 늑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덫이 작동하기 전에 그들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백두는 협곡으로 달려가는 늑대의 옆구리를 온몸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넘어진 늑대는 잠시 주춤했고 그 찰나의 순간이 생사를 갈랐습니다. 백두의 발 바로 앞에서 나무잎으로 위장되어 있던 쇠덫이 철컥 담하하는 섬뜩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만약 백두가 5초만 늦었더라면 늑대의 다리는 그 끔찍한 덫에 잘려 나갔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늑대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백두의 경고가 사실이었음을, 눈앞의 길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총성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총성이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박 씨는 늑대들을 더욱 압박하여 어떻게든 덫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총알이 늑대들의 발치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박혔습니다. 공포는 다시 늑대 무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미 늑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세에 몰려 당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길고 우렁찬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를 결집시키고 적에게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 흩어져 있던 늑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분노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침범하고 새끼들을 위협하는 적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백두는 어미 늑대의 옆에 나란히 서서 적들이 숨어있는 바위 쪽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개와 늑대, 길들여진 자와 야생의 포식자,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존재는 이제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완벽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백두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어미 늑대의 리더십과 흉포함이 결합된 연합군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사냥꾼이 될 차례였습니다. 어미 늑대는 무리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한 무리는 자신의 지휘 아래 정면에서 적들을 교란하고 다른 한 무리는 백두의 인솔 아래 숲을 크게 우회하여 적들의 배후를 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늑대들은 백두의 지휘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백두를 단순한 개가 아닌 자신들을 위기에서 구해준 영웅이자 현명한 리더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백두는 4마리의 늑대를 이끌고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람의 방향을 거슬러 자신들의 냄새가 적에게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숲의 측면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인간과 함께 살았던 경험은 그에게 인간의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밀렵꾼들이 자신들의 정면만 경계할 뿐 측면이나 배후에서의 기습은 예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시각
어미 늑대가 이끄는 본대는 박씨 일당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꺼번에 달려드는 대신 나무와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밀렵꾼들을 교란했습니다. 또한 골짜기 전체가 울리도록 위협적인 울음소리를 내어 공포심을 극대화했습니다. 박씨는 총을 쏘아대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영리한 늑대들은 쉽게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밀렵꾼들의 신경은 온통 정면의 늑대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등 뒤에서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과연 백두와 늑대들의 기습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화기와 동물의 생존 본능이 맞붙는 처절한 사투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밀렵꾼들은 초조해졌습니다. 늑대들은 생각보다 훨씬 영리했고 그들의 심리전은 예상치 못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어둠침침한 숲속에서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늑대들의 번뜩이는 눈빛과 섬뜩한 울음소리는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총알은 계속 소모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전무했습니다. 최 씨와 이 씨는 이미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저놈들 꼭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 같습니다. 박 씨는 동요하는 부하들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다 잡은 고기를 놓칠 순 없어. 정신 똑바로 차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탐욕과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하얀 개, 백두를 떠올리며 증오심을 불태웠습니다. 어떻게든 저놈만큼은 반드시 자기 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두가 이끄는 기습조가 마침내 밀렵꾼들의 배후에 도달했습니다. 백두는 나무숲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그는 공격 신호를 기다리며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늑대들, 역시 숨을 죽인 채 날카로운 발톱으로 땅을 움켜쥐며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경이 정면을 향해 있던 밀렵꾼들은 등 뒤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죽음의 바람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백두는 길게 울부짖는 어미 늑대의 포효를 신호탄으로 삼아 가장 먼저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목표는 무리의 가장 큰 위협인 총을 든 박씨였습니다. 백두는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듯 정확하게 박씨의 팔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습에 박씨는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엽총은 허공을 날아 멀리 떨어졌습니다. 백두는 엽총을 물고 숲속 깊은 곳으로 던져버려 무력화시켰습니다. 백두의 공격과 동시에 뒤따르던 4마리의 늑대들이 나머지 2명의 밀렵꾼을 덮쳤습니다. 늑대들은 그들을 죽이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팔과 다리를 물어 무력화시키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으악! 살려줘! 최 씨와 이 씨의 겁에 질린 비명이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면에서 대치하던 어미 늑대의 본대, 역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방에서 밀려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밀렵꾼들은 사냥꾼이 아닌 분노한 늑대 무리에게 포위된 사냥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눈동자와 날카로운 이빨 앞에서 밀렵꾼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서로의 등을 맞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늑대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목숨을 끊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미 늑대의 지휘 아래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포위망을 좁혀오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동족을 해하려 한 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심판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지리산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이내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치는 혼돈 속에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늑대 골짜기 근처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백두의 털을 발견한 후 희망을 잃지 않고 며칠 동안이나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들려온 총성과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직감적으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백두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쇠약한 몸에 마지막 남은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김 노인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미끄러운 산길을 위태롭게 걸었습니다. 마침내 사투가 벌어지는 현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의 귀에 익숙하고도 그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맹렬하게 지저대는 백두의 목소리였습니다. 백두야. 노인은 목이 터져라 백두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 밀렵꾼들을 향해 사납게 짖고 있던 백두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폭풍우 소리와 늑대들의 울음소리를 뚫고 세상에서 가장 그리웠던 주인의 목소리가 그의 심장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백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비에 흠뻑 젖은 채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김 노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기적적인 재회.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처절한 사투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재회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백두야. 김 노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에도 묻히지 않고 백두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백두의 온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꿈에서도 그리던 주인의 목소리, 그립고도 애틋한 채취가 비바람을 타고 그의 코끝에 와 닿았습니다. 백두는 자신을 둘러싼 늑대들도 궁지에 몰린 밀렵꾼들도 모두 잊은 채 오직 한 곳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노인의 모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맹렬한 경계심과 분노로 가득 찼던 눈빛은 어느새 주인을 향한 애틋함과 반가움으로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멍멍. 백두는 세상을 떠나갈 듯 기쁨의 소리를 내며 노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며칠간의 이별이 몇 년처럼 느껴졌던 시간. 그 모든 그리움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흙탕물을 튀기며 달려온 백두는 노인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면서도 백두를 굳게 끌어안았습니다. 백두야,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노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백두의 얼굴을 쓰다듬고 등을 어루만지며 연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백두 역시 낑낑거리며 노인의 얼굴을 핥고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재회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센 폭풍우도 주변의 위험한 상황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오직 둘만이 존재하는 듯한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재회를 가장 뜻밖의 표정으로 바라본 것은 바로 늑대 무리였습니다. 특히 어미 늑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백두와 김 노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인간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새끼들을 위협하는 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백두가 그 인간에게 달려가 꼬리를 치며 안기는 모습은 이해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어미 늑대는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노인을 위협했습니다. 다른 늑대들,
역시 일제히 노인을 향해 저기를 드러내며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백두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노인의 앞을 가로막아서서 늑대들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짖음은 경계나 공격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내 주인이야. 내 가족이야. 해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듯한 간절한 설득과 부탁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한번 다가갔다가 다시 어미 늑대에게 다가가 코를 비비며 애원하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종족과 언어의 벽을 넘어 자신의 두 가족 사이를 필사적으로 중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늑대는 백두의 필사적인 행동을 통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 늙은 인간이 바로 이토록 용감하고 지혜로운 백두가 목숨 바쳐 지키려는 존재라는 것을, 백두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대상이라는 것을 그녀는 백두의 눈빛 속에서 자신과 같은 가족을 지키려는 깊은 사랑을 읽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어미 늑대는 길게 한번 울부짖더니 다른 늑대들에게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백두의 선택을 그리고 그의 가족을 존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야생의 포식자가 보여준 놀라운 이해와 포용이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혼란을 틈타 밀렵꾼들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늑대들의 포위가 느슨해진 틈을 타 박씨가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야. 흩어져서 도망쳐.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탈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 노인은 달아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바로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아내의 유품을 훔쳐가고 백두를 위험에 빠뜨린 범인이라는 것을 노인의 온화했던 눈빛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저놈들, 내 백두에게 무슨 짓을 한 게냐? 노인의 분노에 찬 외침은 새로운 공격 신호가 되었습니다. 백두는 주인의 분노를 느끼고 가장 먼저 달아나는 박씨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어미 늑대와 다른 늑대들 역시 더 이상 그들을 살려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흩어져서 도망치는 밀렵꾼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사투를 넘어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정의의 심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지리산의 심장부에서 한 노인과 그의 충견 그리고 야생의 늑대 무리가 연합하여 인간의 탐욕을 응징하는 장엄한 추격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비열한 밀렵꾼들은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게 될까요? 정의의 심판은 거침없고 신속했습니다. 백두와 늑대 무리는 지리산의 지형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으로 미끄러운 산길을 허둥지둥 달아나는 밀렵꾼들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붙잡힌 것은 겁에 질려 무작정 계곡 아래로 내달리던 최 씨와 이 씨였습니다. 늑대 두 마리가 양쪽에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고 뒤따라온 다른 늑대들이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사방이 늑대들에게 포위되자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들은 그들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도록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감시했습니다. 가장 교활하고 악독했던 박씨는 끝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늑대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험한 바위 절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쫓는 것은 평범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산의 정기를 품은 영물, 백두였습니다. 백두는 박씨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며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마침내 막다른 절벽 끝에 다다른 박씨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뒤에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백두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저리 가! 이 괴물 같은 게. 박씨는 공포에 질려 주변에 돌멩이를 집어 백두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백두는 날렵하게 피하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박씨는 뒷걸음질 치다 발을 헛디뎌 위태롭게 절벽 끝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눈앞에 지난 세월 저질렀던 온갖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백두는 박씨를 공격하는 대신 그의 옷자락을 물고 절벽 위로 끌어올리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생명을 구하려는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와 죄책감에 이성을 잃은 박씨는 백두의 도움을 뿌리치며 발버둥 쳤고 결국 그의 손은 바위 틈에서 미끄러져 칠흑 같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인생은 그렇게 허망한 끝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현장으로 다가왔습니다. 늑대들에게 붙잡혀 덜덜 떨고 있는 2명의 밀렵꾼, 그리고 절벽 끝에서 멀리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백두의 모습을 본 노인은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백두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생했다, 백두야. 이제 다 끝났다. 어미 늑대는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조용히 노인과 백두에게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경계심이나 적의는 없었습니다. 어미 늑대는 노인의 손에 들려있던 아내의 유품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박씨가 도망치다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어미 늑대는 상자를 부드럽게 물어 노인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내의 흔적을 되찾은 노인은 감격에 차 어미 늑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늑대의 눈에서 종을 뛰어넘는 깊은 모성과 의리를 보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노인은 진심을 다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미 늑대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노인의 손등을 한번 핥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백두를 향해 작별 인사를 하듯 코를 비볐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백두는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잠시나마 가족이 되어주었던 늑대 무리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새끼 늑대들은 백두의 다리에 매달리며 떠나지 말라는 듯 낑낑거렸습니다. 백두는 새끼들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핥아준 뒤 단호하게 몸을 돌려 주인의 곁에 섰습니다. 그의 자리는 결국 주인의 옆이었습니다. 어미 늑대는 무리를 이끌고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모성과 의리는 지리산의 전설로 남아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간의 법에 따른 심판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백두와 함께 붙잡힌 2명의 밀렵꾼을 데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넘겨졌고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불법, 밀렵 행위와 특수 절도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소중히 품에 안고 늠름한 백두와 함께 다시 지리산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지리산의 작은 집에는 이전과 같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김노인과 백두의 유대는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생사의 고비를 넘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때때로 밤이 되면 백두는 멀리 늑대 골짜기 방향을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우곤 했습니다. 그러면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멀리서 늑대들의 정겨운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들만의 인사였습니다. 인간과 개, 그리고 늑대가 맺은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은 그렇게 지리산의 밤하늘 아래서 영원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자연과 생명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와 반대로 종을 뛰어넘는 교감과 의리가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백두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 어미 늑대가 보여준 위대한 모성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과연 우리는 자연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며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